여러분 이제 2과목 시작합니다. 1과목에서 우리가 절차와 숫자 싸움이라고 했죠. 2과목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과목은 반복론 구분과 계산 싸움이다. 네, 드디어 계산이 나옵니다. 예고해드렸죠. ALE, SLE, ARO 이름만 들으면 뭔가 외계어 같은데 오늘 제가 이걸 초등학교 산수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계산 말고도 유형평가 반복론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매번 나옵니다. 이것도 오늘 완벽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21번부터 40번까지입니다. 총 20문항이고요. 계산 문제 보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평가 반복론 세 가지. 자, 제일 먼저 반복론입니다.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온 파트예요. 유형평가 반복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준선 접근법, 상세 유형분석법, 복합 접근법 이렇게 세 가지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선 접근법, 다른 말로 베이스라인 접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국제표준이나 모범 사례에서 정해놓은 보안 통제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준표를 그냥 우리 조직에 적용하는 거예요. 장점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 단점은 우리 조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선 접근법은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상세 분석을 포함한다. 오답입니다. 기준선은 표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 상세 분석은 별개입니다. 이 함정 정말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상세 유형 분석입니다. 자산을 하나하나 식별하고 위협과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대형 조직이나 중요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복합 접근법. 이름 그대로 두 가지를 섞은 겁니다. 중요한 시스템은 상세의 유형 분석으로 나머지는 기준선 접근법으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다. 균형적이다. 기준선과 상세의 유형 분석을 결합해서 쓰는 복합 접근법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위험 영역에서는 상세 유형 분석을, 그 외 영역에서는 기준선 접근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답은 복합 접근법입니다. 이제 유형평가 방식입니다. 정량적 평가, 정성적 위험 평가인데 정량적 평가는 위험을 금액이나 수치로 나타냅니다. 위험이 발생하면 연간 1,000만 원어치 손실처럼요. 객관적이고 경영진 설득에 유리하지만 계산이 복잡합니다. 정성적 평가는 높음, 중간, 낮음 같은 등급으로 표현합니다. 빠르고 쉽지만 주관적이에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ALE를 산정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은 정량적 평가입니다. ALE가 나오면 무조건 정량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짜 메인 파트입니다. ALE, SLE, ARO 계산 공식입니다. 자산가치 AV 곱하기 노출계수 EF는 단일 손실액 SLA입니다. 이것이 SL이에요. 그 SLA 곱하기 연간 발생 횟수 ARO 연간 예상 손실액 ALE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던져줘요. AV 자산가치 내 자산이 해당 자산이 얼마짜리냐 EF 노출계수 손상비율 1억짜리가 교통사고 발생해서 30% 손실률이 발생했어요. 30% 이런 식으로 EF를 줍니다. 반드시 문제 계산할 땐 30%면 30을 곱하는 게 아니라 0.3으로 소수를 변환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세요. 그래서 AV 곱하기 EF가 바로 SL이다. 단일 손실액. 이건 1회의 사고가 발생한 거. 근데 우리는 AL을 구해야 되잖아요. 연간. 그러면서 연간 몇 번 발생했는지 여기다 ARO를 곱해서 ALE를 구하는 겁니다. 핵심 함정. EF가 퍼센트 형태면 반드시 소수로 변화. 30%다 0.3, 50%다 0.5. ARO는 2년에 한 번이면 1 나누기 2에서 0.5 변환 후 계산합니다. 변환 안 하면 10배의 오답이 됩니다. 이 과목 핵심 암기법 세 가지 익혀보겠습니다. 복사, 직접, 반반.
기준선은 복사, 상세는 직접, 복합은 반반. 기준선, 남이 만든 표준을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빠르고 저렴하고 개별 특성 반영이 어렵습니다. 상세, 자산 하나하나 직접 분석해서 정확하지만 느리고 비쌉니다. 복합은 중요한 건 직접, 나머지는 복사, 반반 섞은 거예요. 가장 정확하지만 시간 비용이 많이 든 방법은 상세. 위험 분석 을 직접 하고 표준 보안 통제를 일괄 적용하는 방법은 기준선 접근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준선 접근법이 뭐라고 했죠? 남이 만든 기준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레시피 보고 요리하는 게 바로 기준선 접근법이에요. 그런데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레시피 보면서 여기다 고추 좀 더 넣고 여기는 간장 빼고 하잖아요. 그게 복합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레시피 없이 냉장고 열어서 있는 재료 그냥 즉흥 요리하시는 분, 그분이 상세 유형 분석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제일 오래 걸리지만 제일 내 입맛에 맞죠. 다음은 우리 ALE 계산 공식 순서 한번 해볼게요. SLA는 AV 곱하기 EF, ALE는 SLA 곱하기 ALR로 이 공식 계산 순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암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AV가 2부를 덮으면 EF, 슬퍼 SLE, 슬픈 아들이 알아챈다. 이런 식으로 ALE 공식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치 곱하기 노출계수는 SL이다. SLE 곱하기 ARO는 AL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EF가 퍼센트로 나오면 소수 변환을 먼저 한다는 거. ARO는 2년에 한 번으로 나오면 0.5로 변환 후 계산. 절대 단위 변환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 단위 변환을 실수해서 착각해서 틀리신 부분이 100%입니다. 위험의 3대 구성요소. 자산, 위협, 취약점, 자위치 세 글자로 끝이에요. 자위치. 선제의 대응책, 통제, 보안 정책이 위험 구성요소로 나오면 모두 오답입니다. 위험 구성요소는 오직 세 가지뿐이에요.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유형 감각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목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1번 암기형. 예시 문제 보시죠. 위험평가 방법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준선 접근법은 개별 자산의 정밀한 위협 분석을 포함한다. 틀렸죠. 기준선은 표준화된 방법론을 복사해서 우리 조직에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정밀 분석은 상세 유형 분석. 기준선의 정밀 상세 개별 특성 단어 나오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형 예시 문제 볼게요. 서버 AV 자산 가치가 2억이에요. 거기다 EF 손실률이 50%입니다. 50%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소수점 변환하라고 했죠. 2억 곱하기 0.5는 1억. 1억이죠. ALA는 0.25랍니다. SALA 곱하기 0.25면 2,500만 원. 이렇게 답이 도출됩니다. EF를 50인데 50 그대로 곱하면 100억 되는 거예요. 선지 없으면 내가 50인데 0.5로 바꿔 써야 되는데 그대로 50으로 곱했구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사례 판단형 문제입니다. 좀 전에 계산형에서 나온 ALE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ALE가 500만 원인데 위험에 대한 대책 비용이 800만 원. 가장 적절한 대응. 이 부분이 틀렸죠. 대책 비용은 항상 ALE보다 적어야 됩니다. 500만 원 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이 처리돼야 돼요. 대책 비용이 800이다, 500보다 크다. 경제적으로 비율하고 위험 수용이 정답이죠. ALE보다 적게 대책 비용은 처리가 돼야 됩니다.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접근 방법은 고위험 영역을 식별하여 상세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그 외 다른 영역은 베이스라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바로 복합 접근법. 뒤에 주면은 안 봐도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상세 위험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석과 시간의 노력이 적게 소요돼 채택과 위험 분석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시간과 노력이 적게 바로 틀렸죠. 상세 위험 분석은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투입됩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에요. 위험평가의 정의로 옳은 것은
위험을 분석 후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과 대비하여 위험의 대응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옳습니다. 위험평가는 위험 분석 후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과 대비하여 위험의 대응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1번 선지, 2번 선지, 4번 선지. 위험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네요. 2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것은 위험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 분석, 평가, 대책, 선진을 포함하는 전체 절차랍니다. 위험 관리를 말하는 거네요. 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 평가 방법의 하나인 정성적 분석 방법에 대한 정성적 등급을 나눈다고 했어요. 바로 4번 수량, 금액, 기간, 단위, 산출 바로 오답입니다. 4번입니다. 문제 26번 위험평가의 절차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위험평가 시작은 범위 설정 10별 맞습니다. 자산 분석 단계에서는 상세하게 자산 분류 목록 작성 맞습니다. 자산에 대한 모든 위험의 취약성을 누락 없이 분석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모든 위협과 취약성 누락 없이는 좀 힘들죠. 우리 조직에 맞는 상황과 환경을 골라야 됩니다. 3번이 좀 오답으로 판단이 됩니다. 4번도 원천위험 옳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에요. 위험평가 단계에서 모모의 가치를 평가하고 모모에 대한 취약성, 뭐 있죠? 위협 취약성? 자산이죠. 자산에 대한 위협과 취약성을 분석합니다. 항상 시작은 우리 조직의 자산부터 시작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조직의 위험평가 계획 수립에 참여한 인력이 아닌 것은 전문가, 정보 주체는 아니죠. 고객, 전부 일반적으로 고객인데 고객이 위험평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29번. 보안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고르는 거예요. 자산 특성에 맞는 보안 등급 평가 기준이죠. 1번 맞습니다. 2번은 아니죠.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2번 바로 오답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문장이에요. 문제 30번.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보 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한 것인가? 외부의 해커 공격에서 홈페이지 접속을 못했네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못했네요. 보죠? 기무 가중의 가용성입니다. 바로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하는 건 바로 가용성 측면이에요. 정답 3번입니다. 정보자산이 위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구성요소 아니에요. 자산에 대한 위협, 자산의 취약성, 자산의 가치, 보호대책은 아니죠. 32번 정보자산에 대한 위협 식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X. 알려진 위협도 분석한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발생 주기도 정확히 평가해야 되죠. 관리적인 취업들은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해 진행한다. 관리적 면담 외에도 다른 것도 많습니다. 담당자, 실무자의 면담, 문서, 그리고 징적,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죠. 너무 협소한 내용입니다. 4번은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문제 33번. 바른 것은 옳은 것은 고른 거예요. 1, 2, 3번은 좀 선지가 좀 바르지 않습니다. 규모 고려해야 되고요. 너무 협소하죠. 관리적인 취업점을 위해서 경영자와 면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리적인 건 아니죠. 실무자와 면담을 통해야 되죠. 관리적인 취약점 진단은 실무적인 면담을 이도 틀린 내용이네요. 관리적인 취약점 진단은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하고 물리적인 취약점 진단은 실사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 34번입니다. 위험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환경적 요인, 자연재해,
위협을 말하는 거죠. 기업은 위협. 니은은 자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보호 대치 미비, 잠재기에서 취약성을 말하는 거죠. 취약성 또는 취약점.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준거성, 법적 준거성 검토 및 평가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 표시입니다. 위험을 식별해야 되죠. 조직에 미친 영향. 2번은 비정기적으로 최고 경영진의 요청이 있을 때 아니죠. 연 1회 이상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소 파악에서 개정 시 바로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문제 36번. 위험평가 단계에서 법적 요구사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1천만원? 은 아니고 일일 평균 100만명.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됐죠. 그럼 요구사항 검토 필요하죠. 100만명. 2번과 4번 백백법칙에서 ISMSP 의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법적 의무 대상자인지 아닌지 우리 조직이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법적 요구사항 검토를 수행이 필요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37번 위험관리 계획 수립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은 고르는 거예요. 비즈니스 목표, 조직 비전, 미션, 비즈니스 목표, 특성 반영해야 되죠. 맞습니다. 최신의 취약점, 위협 등을 고려해야 되죠. 예산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보화 부서장이 아니죠. 이거는 CIS급 경영진이 임원급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평가 시 징역 인증기준,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 내용은 뭐뭐 이상 수염을 위험을 평가, 횟수를 말하는 거네요. 연 1회, 정답은 2번입니다. 연간 예상 손실액,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갖는 조직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A사의 전산 실해 화재는 5년에 1회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5년에 1회 ARO예요. 만약 A사의 전산 실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당장 발생하는 손실액은 1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거는 SA를 바로 줬네요. 문제에서 SA는 10억입니다. 그럼 10억 곱하기 5년에 1회 발생하는 거 0점이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2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A1는 10억 원 곱하기 0.2 1회 손실 예상액 SL에 있죠. 10억 원이 곱하기 0.2 ARO 연간 발생 빈도 5년에 1회니까 1 나누기 5는 0.2 따라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AV, EAP를 안 주고 바로 SA를 자산가치와 손실 예상액을 주지 않고 1회 SLA를 바로 던지는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게 AL이다, SAL이다, 아니면 AV다, EF다 도출을 해내야 돼요. 자산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AV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손실액, 당장 발생하는 손실액 15, SLA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걸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위험 처리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현재 위험을 받아들이고 잠재적 손실 비용을 감수하는 것은 위험 완화절.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이것은 위험 수용 전략입니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구현하는 것은 위험 감소 맞습니다.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위험 회피 맞습니다. 보험이나 외주 등 잠재적 비용을 제3자에 미루거나 할당하는 위험 전가.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